자, 예, 계속하시죠. 이제 주택법입니다. 문제 32번이요. 주택법상 준주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죠. 준주택이 뭐고요? 준호다기노이죠. 준호다기노, 오다기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어찌구에 따른 기숙사. 동그라미 2번, 건축법 시행에 따른 제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 3번, 주제주 끝에 노인복주주택. 4번 끝에 오피스텔, 오다기노 다 됐죠. 5번 틀렸고요. 참고로 동그라미 2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은 얼마 미만이고요? 500 미만, 500제곱미터 미만 일 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상, 500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준호다기노인 거고요. 답 5번. 다음 문제요. 33번, 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사성급고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인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운자로서, 무주택자에 한한다 X요.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이고, 즉 무주택으로 6월 이상 거주, 85 이하로 6월 이상 거주. 1번 틀렸고,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시공할 경우 사성급고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성급고요. 자신의 규칙 사유로 사업 중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재문대응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X요.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죠. 다음에요. 4번,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건설, OX, X요. 리모델링은 건설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시작하는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죠. 그걸로만도 지문 한두 개는 다 걸리게 되고요. 동그라미 4번, 지역 조합의 경우 조합원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 뒤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공짜면 되죠. X 틀렸고요. 돌아가시는데 무주택자 부모님만 돌아가신다. 그러면 땡빛을 빌려서라도 집만 사면 부모님만 돌아가시고 말이 안 되죠. 동그라미 5번, 지역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장구 수정장에게 추가 모집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려는 경우 사성급고요.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뭐가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근데 1, 2, 3, 4는 기본 상식이고 5번이 맞겠죠. 5번이 맞습니다.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책 240쪽이요. 241쪽에 있나요? 240쪽이 있죠.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4번 주택조합, 양구 1번, 첫 번째 표현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두 번째 표현,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게, 무슨 조합이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만 가능한 거죠. 집을 100채를 건설하겠다고요. 그러면 우선, 조합은 공개 모집을 해서 몇 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50명 이상은 돼야죠. 50명 이상 되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으면 이제 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건설하는데 손바닥에다 집 지을 수는 없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100% 소유권. 너무 어렵다고요. 80% 소유권. 그것도 어렵다고요. 얼마 사용권만 있으면요. 80% 이상 사용권만 있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살 겁니다. 땅 사고, 그 다음에 도면 떠서, 뭐 들어와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와야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와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목적한 100채를 지을 수가 있고,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지었으니까 50채 조합원 가져가고, 나머지 50채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택건설의 일반적인 흐름이고, 세 번째 표요. 5줄. 그 표면 다 끝이고, 주택조합은 그 표만 잡고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택을,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첫째 줄, 시군구에게.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지역조합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설립 인가를 받고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셋째 줄이요.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설립 인가를 받고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넷째 줄이요. 국물직신이죠. 뭐 무슨 뭐 드라마나 광고 뭐 그런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무직신이라고 쓰고 국물직신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국물직신이 있죠. 그러니까 직장조합. 그러니까 인가받지 않고 신고하고 건설하는 게 아니죠. 건설하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다섯째 줄이요.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니까 주택을, 그러니까 인가는 받지만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죠. 건설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뭘 한다고요? 대수선 하거나 증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문제에서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다. 아무튼 지문 1개 이상 2개, 심지어는 3개까지 걸리는 거죠.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다. 뭐 아무튼 그겁니다. 뭐 국물직신은 아시는 거고, 아무튼 뭐 건설 아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에 건설을 한다고요. 누가 참여하고요?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그러니까 동일 지역에 6월 이상 거주. 그러니까 무주택이거나, 그러니까 85 이하이고, 그러니까 동일 직장에 근무. 직장조합, 국물직신이니까 무주택이니까 무주택만 되고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이요. 단독주택은 집주인 1명 조합을 만들 수가 없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18집 또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 1000세대 아파트도 리모델링 할 수가 있죠. 18집 30채 미만을 뭐라고 그러고요. 건축 허가받은 곳. 그러니까 1000세대 30채 이상을 뭐라고 하고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곳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민법의 합유, 총유,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고요. 그래서 총유, 그 덩어리 그대로 가야 되니까 끊어서 팔아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그 덩어리 그대로 가고 들락날락 안 되고 교체 금지가 원칙. 그러니까 붙이고 안 되고 신규 가입 금지도 원칙. 이고 여기는 뭐 다 사고 팔 수 있죠. 뭐 10년 된 아파트, 15년 된 아파트 다 사고 팔 수 있고 주택 매매, 양도, 양수 가능하고 조합원지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면 이쪽으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문제 동그라미 1번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한 채.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설회사 그러니까 시공자 책임, 손해배상 책임 다 져야죠.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고요. 뭐 갈 것도 없이 건설에서 이미 끝났고 동그라미 4번은 상식이고 동그라미 5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원칙은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 그런데 예외로 뭐 받으면, 그러니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더 붙일 수가 있고, 예외로, 그러니까 빈자리는 때울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은 충원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데, 시험에 나왔으면은 하죠.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요. 아무튼 추가 모집 승인. 지금 몇 채를 짓겠다고요? 100채를 짓겠다고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명이라고 치죠. 50명인데 그러니까 이쪽 과정에서 설립인가 받고 플러스 20명 그러니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조합원이 70명 됐으니까 70채 조합원이 가져가고 일반 분양 30채 하는데 큰 지장 없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A, B, C가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C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다고요? 무주택, 그다음에 85 이하로 6월 이상 거주인데 C는 안 돼요. 근데 이쪽에서요, 조합장이. 그러니까 C가 왔다고요. 나 이러이러한데, 그러니까 나 여기 참여할 수 있어요? 조합장, 뭐 조합 진행 쪽에서요. 아이고 자격이 안 돼요. 그 사람 아이고 아쉬워서 어쩐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잡아놓고요. 아줌마 가지 말고 일로 와봐봐. 어찌고 하면 내가 한 채 빼줄게. 그러니까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사람을 아줌마 어찌고 저찌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채 빼줄게. 이때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을요. C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안 되는 사람, 아이고 아쉬워서 어쩐데 하고 나가는 사람. 아줌마 그렇다고 가지 말고 일로 와. 내가 어떻게 해서 한 채 빼줄게.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여차저차 사정으로 뭐 돈이 좀 모자랐거나 어찌고 저쩌고 사정으로 참여를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은 참여할 수 있죠?
된다고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B가 되냐, C는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요 날짜가 아니라 이 추가모집 승인받아서 조합 변경하는 때가 아니라 요 설립인가 신청하는 당시에 A가 자격이 됐냐, B가 자격이 됐냐, C가 자격이 안 됐냐. 이걸로 해서 해야 되지. 안 되는 사람, 아줌마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거는 안 된다고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 날짜에 자격이 됐었냐, 안 됐었냐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그래서 넷째 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그 날짜에 됐었던 사람이 추가 모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아줌마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34번이요. 주택법상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택지 위에다가 수용, 신도시, 숫자 10, 10가지 수용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냥 이건 또 이제 주택법만이 아니라 개발과까지 합쳐진 문제네요. 동그라미 1, 2, 3, 4 뭔 소리인지 모르고요.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 조합 동그라미 하시고요. 화살표 빼서 전부 환지 쓰시고요. 조합은 언제 때만 만들어요?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들죠. 그래서 환지와 환권은 공공택지가 아니라고요. 환지는 옛날 땅 주인이 가져가야지. 새 땅, 건설회사 세계 팔 땅 없죠. 채비지 찌끔 파는 거 빼고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5번이요. 35번은 그 표를 보고 시작하시죠. 253쪽이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근데 한 군데에서 몰빵 나오는 건 아니고 띄엄띄엄 나오지만 그래도 띄엄띄엄이지만 꾸준히 다 합치면 자주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253쪽 양괄호 3, 4 양괄호 3번 아래 있는 표요. 첫째 줄 국민주택을 누가 짓겠다고 할 때만 공적주체가 짓겠다고 할 때만 뭐 할 수 있고요? 수용할 수 있죠. 첫째 줄 다시요. 공적주체도 뭐 짓겠다고 할 때만 국민주택 짓겠다고 할 때만 문제는 안 도망가요. 문제 보지 마시고 우선은 지금은 책 보시고 그러니까 둘째 줄 국민주택 짓겠다. 좋은 일이죠. 신도시 노른자 땅 채비집 반까지를 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법 가격이니까 감정가격 기준이죠. 셋째 줄 국민주택 짓겠다. 그러면 공짜 복사할 수 있고 넷째 줄 국민주택 규모 찌그만 집 반 이상 짓겠다. 아니면 주택조합이 사업을 하겠다. 좋은 일이죠. 국가지방땅 먼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35번 주택건설 용제 확보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1, 2, 3 다 1, 2, 3, 4까지가 다 한 덩어리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주택 비율을 40%로 하는 주택건설 위에 국공유지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찌그만 집 얼마요? 반 이상 지을 때요. 첫째 줄 40% X 50% 이상. 그러니까 찌그만 집 반 이상 짓겠다 할 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주택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맞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 두 글자 몇 년이요? 2년이죠. 3번 국공유지 임차한 자가 임차로부터 1년 X 2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종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국가지방은 임대계약을 취소 해야 한다 XX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사업주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사선거고요.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 X요. 당연히 공법 가격 뭐고요?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동그라미 5번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 할 수 없다 X요. 매도 청구 뺏어 와야 그것을 철거를 할 수가 있죠. 첫째 줄 끝에 리모델링 결 표시하시고요. 리모델링 결이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표시요. 조합은이죠. 그러면 거기가 뭐고요? 리리삼입니다. 그러니까 리리삼. 그 결의는 얼마고요?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4분의 3이고요.
책 다시 앞으로 와서요. 231쪽. 231쪽. 굵은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입주자 대표에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다. 양벌룸은 리모델링 주체가 시행을 진행을 하는 게 주택조합과 입주자 대표의 두 가지가 있죠. 표의 오른쪽이요. 전원동이면 따로 기구 만들 필요가 없고, 입주자 대표의 전원 찬성했으니까 별도의 동의받을 필요가 없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가면 되죠. 제일 아래줄, 표의 제일 아래줄 리리3이라고요. 왼쪽이 리리3이죠. 리리3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얼마요? 2. 뽀개기 신청 때 얼마요? 3이죠. 그래서 왼쪽 일부 찬성 일부 반대. 리모델링 조합 만들려면 3분의 2, 3분의 2. 그다음에 조합 만들어졌으면 그로부터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 리모델링 허가 신청, 뽀개기 신청 들어올 때 전체 4분의 3. 그다음에 동 4분의 3이죠. 전체 리모델링 때 동별 추가 조건 그건 빼고요. 아무튼 핵심적인 것만 잡아주시자고요. 리리3입니다. 리리3. 문제 와서 35번 옳은 것은 2번. 36번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강하셔야죠. 꿋꿋하셔야 다 읽을 수 있겠네요. 동그라미 1번이요. 아무튼 가장 초장 시점부터 막장 시점까지 입주 예정자 B 등에게 넘겨줘야 될 땅, 집 깨끗하게 넘겨주자,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는 사선거고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바로 넘어와서 이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 X 며칠이요? 60일까지 기간 동안 사선거고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선거고요. 원칙으로 해당 주택대지에 저당권 설정 하는 등등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90일 틀렸고 60일. 동그라미 2번. 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입주를 하세요. 그 기간 정해주죠. 동그라미 3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따옴표 열고요. 다음 세 줄을 써놓는다, 네 줄을 써놓는다는 거죠.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 다음표 닫고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해야 된다. 사선 긋고요.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죠.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주택공사 등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래야지 아니하다. 부기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3번 부기등기는 사선 긋고요. 주택건설 대지 되죠. 대지에 대해서는 그 개발의 단지 가장 초장 시점 언제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아예 하고 사선 긋고요. 건설된 주택 되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가장 초장 시점이 언제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5번 부기등기까지 해놨는데 사기당하고 와서 B단지 개나리단지 앞에 와서 들어누워봤자 소용없죠.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주택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가축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여득을 무효로 한다. 사선 그거고요. 뒷내용 관계없습니다. 틀린 것 1번. 37번이요.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7번은 그냥 딱 아주 이제는 그냥 편한 거죠. 하나의 대표적인 예만 알면 그 뒷내용들은 훨씬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37번 문제 위에다가 두 줄을 쓰시죠. 두 줄이요. 먼저요. 아무튼 아래 쓰죠. 집사는 통장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도할 수 없다. 집사는 통장 5글자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집사는 통장 등 5가지 사고 팔 수 없다. 등 하면 5가지. 누구는 교란시키면 저조해지니까요. 무이사 저조요. 제가 말고 있군요.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이죠. 그 중에 입주자 저축 증서가 집사는 통장이잖아요. 통장 사고 팔 수 없다. 상식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이사 저조 사고 팔 수 없다. 근데 한 발 들어가면 원은 투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속 저당은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죠.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교란 행위니까 상속 저당인지도 봐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쪽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씩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 저당이 없으면 무이사 저조 5가지를 확인하면 되죠.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아이고. 그러니까 주택사원 사채, 표시요. 주택사원 사채의 증여.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직장조합원으로, 그러니까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조합원 지위의 증여.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증서, 매매 알선. 3번. 구미택채권 X요. 그건 아예 무이사 저조 자체가 아닌 거죠. 무이사 저조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와서요. 그러니까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5번. 그러니까 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등이 있죠. 무이사 저조 돌릴 수 없다. 상속 저당은 예외로 한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38번.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가지방토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로서 복리설, 입주할 모집 할 때 시군구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 맞죠? 아이고. 아닌 것은 맞죠? 예. 맞고요. 그러니까 민간만,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복리설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하니까 민간이 아닌 공적 주체는 할 필요가 없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민간 플러스 쓰시고요. 민간도, 그리고 또 공적 주체도,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표시하시고요. 국가지방토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견본주택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제공해서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맞고요. 넷째 줄에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제출, 거기서 화살표 뽑아서 2년 이상 보관 쓰시고요. 시군구는 2년 이상 보관하고, 그 다음에 공개를 원하면 공개해야죠. 동그라미 3번.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1층 아파트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4번. 쓸데면 함정도 아닌데요. 아무튼 그 이상한 거 붙어 있으면 귀찮은 거죠. 동그라미 4번. 시장공사에 괄호 열고, 공택지, 외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괄호 닫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X요. 3번, 4번 묶어서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3번에 관광특구가 있죠. 4번 틀려서 답이고, 그 다음에 5번 시군구,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시행인 날부터 20일 이내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입주자 모집 승인에 대해서 심사하기 위해서요. 틀린 것 4번. 그러니까 39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지주택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이건 증명이니까 그걸 떠올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실 때는 39번 어느 언저리에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다음에 허용하는 경우, 다음에 공적, 그러니까 불가피, 임의가 있죠.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또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농지법의 거의 한 문제 비중이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취지상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요 5단어만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이면 뭐가 되고요. 여기는 영농계약서, 계획서 내야죠. 그러니까 농업경이 아니라고요. 받아야 되고요. 증명은 받아야 되죠. 허용 때 증명받으라. 허용 때도 증명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상속돼 증명받지 않는다.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는다가 있죠. 아무튼 뭐 다섯 단어에만 넣어놔도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농지전용 협의 완료된 농지는 뭐고요? 이 다섯 단어 중에 뭐예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동그라미 1번은 다섯 단어 중에 뭐고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다섯 단어 중에 뭐냐고요? 공적 쓰시고요. 뒤에다 쓰면 들쭉날쭉하니까 동그라미 1번 앞에 공적 사유이고, 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유 2분의 1 지분 갖고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뭐고요? 이미 쓰시고요. 이미 갖고 있었죠. 동그라미 3번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뭐고요? 돈 벌라고요. 일반적인 경우죠. 아이고, 근데 또, 되게 섞여있군요. 아무튼 주절 끝에요. 증명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은 그거고요. 농업법인의 앞병, 그 셋째 줄 앞에, 법인의 앞병은 뭐고요? A법인, B법인, C회사로 합칩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던 거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농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전용 신고를 합니다. 뭐고요? 너는 농전용 해도 된다. 허가를 내줬잖아요. 허용 사유죠. 동그라미 5번. 주말체험 영농. 그러니까 농업인도 아닌데 농지를 소유하게 허용을 해준 거죠. 허용 사유입니다. 아무튼 다섯 단어는 됐나요? 예. 7번요. 근데 좀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뒷까지도 이제 써두시고 가는 게 좋겠고, 근데 이 G는, 그러니까 뭐 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푸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요. 근데 쓰면 편하죠. 아무튼 결론은 뭐고요? 허용 때 증명받으라 라고 하는 게 있고, 됐고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죠. 그러니까 39번이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 둘째 줄이요. 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OX. 오, 맞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OX. 오, 맞죠.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둘째 줄, 증명, 받아야 된다. OX. 오, 맞죠. 그 다음에 셋째 줄이요.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농지 취득,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OX. 오, 맞죠. 4번. 허용 경우, 둘째 줄. 그러니까 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OX. X요. 허용 때 증명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허용 때 증명받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줄 끝에 받지부터 싹 X요. 허용 때 증명받으라. 다섯 단어를 이미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유마다 다 적용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다섯 단어 써놓고 읽어가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이요. 허용 때 증명 받아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40번 문제요. 농전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뭐고요?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뭐 동그라미 2번. 허가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답은 2번이죠. 이건 뭐 간단한 문제고. 다시 와서요. 앞쪽이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57쪽이요. 그러니까 57쪽에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57쪽이요.
그러니까 서너 장씩 회참에도 이렇게 끊어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치개수로 묶을 때 귀찮으니까 65쪽 같은 경우에는 4분의 2, 4분의 3. 그러니까 2회차, 3회차에 여기 걸려있다. 이게 3회차 덩어리인데 2회차 문제가 있다. 아무튼, 뭐, 해놨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하게 보시고. 57쪽 1번. 도시군 기본계획.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구역. 증인권의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수립한다. X. 틀렸죠. 용용용, 입지, 기계정원. 다 무슨 사항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죠. 기본계획 X요. 뭐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위의 것이 우선한다. 당연한 얘기고. 3번 시장구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한다. 맞고요.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즉 공청회 딱 4번. 그러니까 재산권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공청회이죠. 동그라미 5번. 도시군 기본계획 2년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 평가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5년 동안 땅바닥이 얼마나 바뀌냐고요. 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틀린 것은 1번. 그냥 공짜 문제고. 자, 2번 문제요. 아이고, 이렇게까지는 나온 적은 아직은 없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요약집에 그러니까 12쪽이요. 그러니까 12쪽에, 12쪽. 그러니까 굵은 2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둘째 줄이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 있고, 계획이 서울르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그 다음에 결정 넘어오면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되죠. 옆쪽이요. 13쪽. 양과립은 입안 절차.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해야 된다. 넷째 출점. 경미한 사항 등 경우에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주민의견 들어야 한다. 점. 기밀, 경미 사항에 대해서는 공람 절차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때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양보라 3번. 결정 절차. 동그라미 1번. 협의 거치고 동그라미 2번. 심의 거치는데 동그라미 3번. 기밀사항,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걸 따로 그것까지 표로 나온 적 별로 없으니까 표로 안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하나 둘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미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밀 때 생략할 수 있다고요. 하나 둘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기초 조사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요. 그러니까 의회 의견 청취요. 결정 절차 넘어와서 협의와 심의가 있는데 지금 뭐 읽었던 그대로요. 하나 둘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고 다시 문제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에 그러니까 2번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 틀린 것은 뭐 3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3번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대상을 딱 하나를 두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옳냐 틀리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 아무튼 여러분 이 문제지만 잘 꿰시면은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 실력은 엄청나게 높아지실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특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때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기관장의 그러니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승급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X 의견 청취 X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기밀 때는 뭘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 의견은 기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줄에 기밀인데 셋째 줄에 지방의 의견 그게 XX 틀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해양수산 동그라미요. 부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명령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우럭구역은 우럭장관이. 동그라미 2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뭐 기지산대 또 여러 가지 것 제한할 수가 있죠.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도시 누구요? 시도인 거죠.
도시, 자연공구역, 지정변경은 도심관리기관, 지도자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한다는 거고, 동그라미 5번, 대도시장, 지원구면 작성한 경우, 사선 그 구역,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선 그 구역, 직접 고시한다. 시댁, 대도시장 나왔으면 도지사 도장 받지 않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그러니까 3번 문제요. 다음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뭐 무슨 법들이 있는데요. 그 법 이름 갖고 우리 시험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약집 22쪽부터 보시죠. 20쪽부터요. 그러니까 요약집 20쪽. 각 용도지역, 21가지 용도지역마다 뭐는 지을 수 있고 뭐는 지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것을 21쪽. 양괄호 1번. 뭐라고 하고요?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기술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축 용도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게 이제 21쪽 표고, 동그라미 4번. 도시공계시설, 공적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땅바닥이 뭐가 됐든 간에 군청 들어가야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괄 2번. 그러니까 지금 20쪽 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요. 20쪽 표요. 21쪽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양괄 2번.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의 특례. 그러니까 20쪽 표에 따르면 농림지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겠죠. 왼쪽 그림형. 근데 농림지역에 소득증대 할머니들 그러니까 용돈 마련 위해서 콩나물 공장, 두부 공장 하나 넣자고요. 그 굵은 선 그 땅바닥, 농공단지 땅바닥은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산업입지법 적용한다. 다음 쪽이요. 다음 구역의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위에 불구하고 20쪽 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용도지역별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각 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구역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1번 아까 보셨듯이 농공단지 할머님들 용돈 마련한 두부공장이요. 콩나물공장이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20쪽 표를 적용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쪽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아시나요? 한쪽 넘어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죠. 다시 앞쪽이요. 21쪽 제일 아래요. 21쪽 제일 아래 오른쪽 그림. 마을회관 옆에다가 조그만 콘센트 공장 하나 해서 콩나물 공장 하나 키우자고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쪽 특별법 적용한다고요. 거기까지 하시면 됐고 그것을 다시 21쪽 그러니까 넷째 줄 1번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쪽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2번 농림지역 중 3가지에 대해서는 그쪽 법을 적용한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농림지역 중 초지에 대해서는 각각 그쪽 법을 적용하고 근데 그 법 이름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한 번 냈다가 지네들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까 욕을 아무튼 많이 얻어먹고 그 뒤로는 안 내고 있어요. 뭐 갖고 냈다가 의학이었냐면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그러니까 5가지는 그쪽 법 적용한다. 공원구역은 그쪽 법. 두 번째 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수도법을 적용한다. X 그걸 X로 낸 적이 있었다고요. 이런 동그라미들아 상수도하고 하수도 둘로 구분하는 거지 수도법하고 상수도법하고 무슨 차이냐. 있지도 않은 상수도법 만들어내놓고 그걸 틀렸다고 하냐. 이 동그라미들아 욕을 많이 얻어먹고 나서는 그 뒤로 이것 갖고는 장난하지 않는다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5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3번 문제요. 3번 문제 세모하시고 거기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중 동그라미 1번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농어촌 정비법 X요. 그쪽 법이 따로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집적 X요. 공장 설립 X요. 공장 만들자는 법이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3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그라미 3번 맞고요. 그 옆에다가 페이지 20 쓰시고요. 아까 20쪽 표가 있었죠. 그 표에 따른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자원 X요. 그쪽 법이 아니라 법이 따로 있다고요. 동그라미 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X요. 그쪽 법이 따로 있다고요. 시간 여유가 되시면 언제 풀어도 공법 85점 됐으면 그때 그 법 요거 찾아보시고 22쪽 외우시고 85점 되기 전까지는 22쪽 위에 있는 거 읽지도 마시고 됐습니다. 4번 문제요. 4번 국토계획법 둘 이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X요. 그러니까 문제의 셋째 줄에 걸치는 대지만이 아니라 걸치는 경우라고 쓰시고요. 건축물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책 몇 쪽이요? 30쪽. 어쩌다가 건축법에서도 두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30쪽 표로 다 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30쪽 내용은 뭐고요? 3366 공유방 녹각이죠. 뭐 여러분이 하시는 건 3366 공유방 녹각이면 됐고, 그건 외우시고, 아무튼요. 그러니까 3366 공유방 녹각이죠. 그러니까 3366 공유방 녹각입니다. 3366 공유방 녹각을 쓰세요. 귀찮으면요. 그 다음은 안 써도 찍어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대지가 걸리는 게 그러니까 330 이하, 도지상 660 이하이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요. 건축 용도 제한, 아까 주거지역에 뭐 짓네 못 짓네 하는 것은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적용해서 합산하면 되고, 고미방의 흑요 건축물이요.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그러니까 고미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도지구,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흙은 불타지 않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거 아시면, 그러니까 몇 분만 더 하시면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고, 돈 들여서 방화벽 설치했으면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건너편에 대해서요. 대지가 녹지에 걸치면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 그러니까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와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 토끼 새끼 연애보다는 사람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다. 고미방 규정을 적용한다. 까지가 있죠. 마지막 요거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표에 오고요. 문장이요. 31쪽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두 번째 점. 그러니까 단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2, 3에 따라 고도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3366 공유방 녹각까지는 하시고 그 다음에 붙이면 되는 거죠. 문제 와서요. 4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 괄호 넘어와서요. 이하인 경우에는 사선급구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사선급구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7번요. 틀렸죠. 용도 제한에 대해서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적용해서 합산한다고요. 그래서 뭐 요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고 뭐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저렇게 고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2, 3, 4, 5 뭐 옳은 내용 읽는 거는 지금은 생략하죠. 다음 문제 하세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시가와 주정구역. 그러니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있죠.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기본계획 X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라기보다는요. 아무튼 동시에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같이 정한다. 맞죠? 5년, 20년 사이에서 정한다. 그 유보기간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3번.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주택의 경우 사적 개발 싹 신고하는 거 없죠. 싹 허가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 기준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은 신고 X요. 허가를 받고 할 수 있고 주택의 신축은 일체 금지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싹 밀어버릴 곳이잖아요. 신도시 예정지 밀어버릴 곳이니까 하면 안 되고 숨쉬고 살기 위해서 조금 붙이는 건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사적 개발은 싹 허가이죠. 동그라미 4번 시가후 중개업 지정에 관한 도중관리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사선 그 구역 사업공사 계속하려면 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나부터 3월 이내 공사 내용을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허가 X요.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건 뭐 알리는 거죠. 통지의 의미니까 허가 신고 그 비교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시가후 중개에서 도중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선 그 구역 사적 개발이죠. 사적 개발로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설치는 해당 특광시군에게 신고 X요.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도시공계획사업도 극히 일부만 사적 개발도 싹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죠. 그러니까 착수한 자 요약집 14쪽이요. 그러니까 14쪽. 그러니까 제일 아래 표가 4칸. 그러니까 에어컨 지금 리모컨 여기 있나요? 곧 끝날 때가 되긴 했지만 없으면 아니 됐습니다. 곧 끝나니까 그냥 가져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4칸 중에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하는 거고요. 두 번째 칸 시가화정구역 수환자원 보호구역이면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정비구역 당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가 있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책으로 몇 쪽인가요? 제가 28쪽이요. 그러니까 28쪽 와서 3장 3절 용도구역이 있고, 그러니까 29쪽 굵은 4번 시가호주구역 내 행위제한 콘크리트 꿈도꾸지마 양과 1번 공적개발도 제한되고 양과 2번 사적개발도 제한되고 양과 2번 사적개발은 법에 정해진 것들만 그것도 100% 싹 다 허가받아서만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X. 그냥 그걸로만 지문 3개네요. 동그라미 3번 문제 와서요. 5번 문제 동그라미 3번 신고 X, 동그라미 5번 신고 X. 이걸로 끝났고 사적개발 싹 허가받으라. 동그라미 4번 그건 이제 착수한 자 즉 알리는 거니까 그 문제가 아니죠. 답은 2번. 6번 문제요. 도시군계획설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 맞죠. 도시군계획설 결정 9실부터 10년 이내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가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시설부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둘째 줄에 실시계획 인가 화살표 어디로 뽑아서요? 두 덩어리요. 사업 착수 화살표 매수 시작. 실시계획 인가 사업 착수 매수 시작.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에 들어가고 시행자가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땅주인이 매수해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2번 맞죠.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시장,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둘째 줄이요. 미리 뒤에 거 싹 X. 몇 가지들은 중요하거나 당연하거나 가벼운 몇 가지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동그라미 3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설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사선 긋고요.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어디다 뽑아서요? 그냥 책을 보시는 게 더 낫나요? 책 42쪽 보시죠. 42쪽이요. 가운데 표 세 번째 칸 임의시설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굵은 글자들이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시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습니다. 2장 넘어와서요. 46조 굵은 4번 문제지다 옮겨 쓰는 거 하지 말고요. 아까 그 요약집 쪽수 다 써놨죠. 요약집에다가 여기에다가 0911 쓰시면 되고 46쪽에 굵은 4번 동그라미 1번 매수청구 10년 미집행 지목이 돼이면 매수청구 할 수 있다. 넷째 줄점 실시계획 인가 그에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에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 실시계획 고시 사업 착수 시행자가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한 장 넘어와서요. 48쪽 굵은 5번 필요 없거나 10년 미집행 때 지방의회 보고 해제 공고하면 해제한다. 표의 첫째 줄 작은 1번 소규모 시장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지정할 수 있고 도중계획설 설치 결정도 해제 결정도 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 아래 그림의 검은 바탕, 시설 결정, 시장 구수 할 수 없죠. 다섯 번째 칸, 시장 구수, 해제 결정 할 수 없죠. 따라서요. 문장, 동그라미 3번, 셋째 출점, 소규모 시장과 군수는 시설 해제 결정 할 수 없으므로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한다. 해제 결정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 결정해야 된다가 있죠. 문제 와서 6번 문제 동그라미 3번 시장 구수는 지가 해제 결정할 수 없고, 동그라미 4번 도지사 시행한 도중계획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국토부 장관 X 행정자치부 쓰시고요. 행정자치부 두 줄이요.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과 재정 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이죠.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도시계획설 사업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선 긋고요. 사업 X요. 뒷상 X요. 상급청에서 정한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상급청에서 지정한다. 그러시죠. 상급청에서 지정한다. 여섯 문제인데 에어컨 켜시죠. 그러니까 뭐 5분이지만 에어컨 켜는 게 낫겠습니다. 아침에는 추웠지만 지금 해 떠서 그러니까 뭐 따뜻하대요. 됐고요. 자, 다음 이제 7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7번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알 수는 없고 기본적인 사항만 잡아두시자고요. 그러니까 요약집 49쪽이요. 그러니까 요약집 49쪽. 그러니까 시설결정, 용용용 입지기계장, 도시군관리계.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요. 그 특광식은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그거 풀어달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만 해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해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뭐 이번 올 초에 처음 들어왔고 아직 뭐 첫 번째 시험에서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 특별한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풀어달라고 하는 특별한 거니까 뭐 보도록 하시죠. 문장이요. 동그라미 1번 도중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도중계획설 설치에 대한 도중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 단기별 집행계획상 단기별 집행계획이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거죠. 해당 도중계획설 시료 뭐 이것저것이 걸려있어요. 시료 우선 한 장 넘어가서 51쪽 굵은 5번 몇 년 미집행이면 시료라고요. 굵은 7번 20년 미집행이면 시료죠. 49쪽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토지의 도시군계획설 결정 해제를 위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시죠. 뭐 이 그림은 안 그리고요. 그냥 첫째 줄에 여러분 안 그리셔도 되고요. 첫째 줄 10년 미집행, 셋째 줄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2000년 5월달에 A 시설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B 시설결정했다고요. 시설결정한 순간 그 땅에는 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만들 땅 정해졌으니까 도서관 만들 땅 정해졌으니까 그 땅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결정해놓고 건축도 못하게 해놓고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 지났다고 해제 신청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몇 년 미집행이면 꽝 되는 거고요. 2020년 5월달 되면 시설결정 자체가 실효되죠. 실효되니까 그러니까 도로 만든다는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 땅에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점 뒤로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2018년 정도를 보자고요. 2018년 이제 설명 때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리면서 말씀은 드렸었고 다시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2018년 돼서야 18년 동안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다가 이제 2018년 돼서야 그러니까 예산을 따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수한다. 3년 안에 착수한다. 몇 단계요? 1단계 집행계획이 나온 거죠. 18년, 19년, 20년 안에는 착수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착수한다고 관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해제 신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사업한다고요. 사업하기로 정해졌다고요. 그러니까 B요. 2018년 되도록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사업할 가능성이 없죠. 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사업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시간 보내서 2020년 돼서 실효가 되면 건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2018년 됐고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효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면 니네들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사업할 자신 있어? 안 할 거잖아. 해제하라고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해제 신청해서 해제가 되면 그러면 그 땅에다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멍하니 기다리다가 2020년이 아니라 2018년 어느 시점 이 시점부터 뭘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49쪽 그림에서요. 굵은 6번. 그러니까 뭐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요. 첫 번째 칸 시장 군수에게 해제 위반 신청하는 거죠. 3개월 안에 대답을 하고 안 받으면 둘째 줄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하는 거죠. 안 받으면 그러니까 셋째 줄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을 하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됐고요.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7번 문제. 옳은 것은 4번이라는데 나머지는 해설 보고 이렇게 채워넣으시면 되고 거기까지 다 읽을 시간 없어요. 그냥 첫 번째와 아까 보셨던 그림 그거면 됐습니다. 8번 문제요. 8번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개발행 허가받은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가 되는 거죠. 첫째 줄에 확대 화살표 위로 뽑아서 허가 1% 확대도 중요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간의 단축이나 면적의 축소 그것도 5% 범위의 축소 그것을 경미한 변경 허가받지 않는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확대가 붙어 있어서 1번이 틀린 거죠. 뭐 동그라미 2, 3, 4, 5 뭐 뻔한 내용들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5번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승인에다가 가운데 중 쓰시고요. 받은 경우는 따로 중공검사에다가 작을 소 쓰시고요.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중자 처리했으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옳은 것은 3번이 맞죠. 뭐 숫자요. 공짜 문제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죠? 3번이 맞고 요약집 65쪽부터 보시죠. 65쪽이요. 65쪽 7장 4절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개발이 꾸준히 되거나 갑자기 몰려서 건축을 하겠죠. 사람들이 모입니다. 두 번째 칸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죠. 세 번째 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설치하면 되는데 너 때문에 설치해야 되니까 돈 내놔. 첫 번째 칸에 건축 200제곱미터 초과 신축 증축하는 업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돈 내라. 기반시설 선출 부담 구역을 정하는 거고 세 번째 칸 아래요. 설치 곤란 건물이 꽉 차 있어서 그러니까 도로를 확대 설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작게 지어라. 개발 밀도를 규제하겠다. 개발 밀도 규제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때리는 거죠. 문제 와서요. 9번 문제에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중첩하여 같은 지역에 준될 수 있다. 중첩 X 뒤에 것 쌍 X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설치 가능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설치 곤란이죠.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반시설 설치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셋째 줄, 넷째 줄 싹 X요.
여기에 대학교 있어요? 이 자리에요? 없죠. 어디 뭐 나이트클럽 있는 동네에 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필요한 시설들이지 대학까지 다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뭐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되고 사선 그 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여기는 구역 절차니까 좀 다른 거죠. 기반시설 구역 그러니까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의견 듣고 해당 중앙도시계획에는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는 건데 그 중앙 X요 중앙이 아니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니까 동그라미 4번 어느 언저리에다가 그러니까 넷째 줄이나 첫째 줄 앞에다가 특광시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가 지정하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있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했으면 돈 걷죠. 그 돈 갖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 얼마요? 1년 내라. 지정부실부터 1개월 X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10번 문제요. 용도지역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일반 상업지역 땡땡 사선 긋고요. 넘어가기 전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안 넘어가면 공짜 문제예요. 넘어가면 복잡 귀찮아져요. 그냥 귀찮은 것 뿐이에요. 일반 상업지역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일반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예, 죄송합니다. 상업이 나와야죠. 동그라미 1번 일반 동그라미요. 상업 동그라미요. 일반에다가 숫자 2 쓰시고 상업에다가 숫자 1 쓰시고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일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상업자는 있지만 일반자 없죠. 그러니까 1번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1번이 답. 땡땡 뒤는 뭐고요? 주거기능 위주로 다른 걸 두째 줄에 보완한다고 그랬으니까 준주거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틀린 것은 1, 2, 3, 4는 맞대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은 풍수해, 산사태, 동일한 재해가 10년 이내 2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 입은 지역으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지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XX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재해가 예상되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뻔한 상황이면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5번이 틀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12번 문제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그러니까 제2종이 뭐고요? 공동 주택 중심이죠. 할 수 있고요. 주거지역 주거에다가 기타 기능 얹어지니까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제2종 일반 제2종 뭐고요? 중층이죠. 아파트 들어갈 수 있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고층이죠. 고층 아파트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중심상업지역 6글자를 삭제 없애주시고요. 그거 놔두면 또 복수정답 되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중심상업지역 못 짓습니다. 못 짓고요. 명동에다가 아파트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역에다 아파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아파트 됩니다. 다음 아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공업지역이니까 5층짜리 들어갈 수 있고 근린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유통 X요. 그다음에 유통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동대문 남대문 한가운데다가 아파트 지어서 사람 살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반 공업 X요. 공업단지 한가운데다가 아파트 지어서 애기들 살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튼 1, 2번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8문제는 모르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5개 지문 중에서 3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건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공법 시험 끝나고 나서 다 합격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시대법 준비 차분히 하시고 엉엉엉 울고 하지 마시고요. 다 합격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답안지에 써져 있는 거 보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15년 경험이에요. 15년 동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 12번 문제도 그러니까 1번, 2번 아시면 됐어요. 1번, 2번 아시면 됐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건데 뭐 그 중에 뭐 우리 새끼 같이 사는데 동대문 뭐 맹자 엄마예요. 동대문 한가운데다가 새끼를 같이 살게 하고 일반 공업단지 한가운데다 살게 할 수는 없죠. 그걸로 끄는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들을 보셨고, 뭐 틀린 내용 다시 보시거나, 그러니까 이 문제 갖고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시고요. 요약집 쪽수 쓴 것만 짧게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40문제 복습은 30분 넘기면 안 됩니다. 30분 안에 끝내시고 자기 공부하세요. 학원 공부 빠지지 말고 자기 공부 계획 정해서 그 공부하세요. 그 공부 계획 정하는 것 중에 이거 복습은 지금 수업 때 들은 내용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들 그러니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